요즘 들어 고기가 예전만큼 잘 안 넘어가요. 소화도 안 되고 입맛도 줄고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삼겹살 한 접시도 거뜬했는데 언젠가부터 고기만 보면 속이 더부룩하고 차라리 죽 한 그릇이 더 끌리는 날이 많아지셨을 겁니다. 하지만요, 바로 이 시기에 꼭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아니, 이제 와서 단백질을 왜 먹어야 하냐고요? 그 이유는 바로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60대 이후부터는 몸의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힘이 빠지고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계단 한 칸 오르기도 숨이 차고 이 모든 변화가 근육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더 무서운 건 근육이 줄어들면 몸의 균형 감각도 떨어져서 조그마한 미끄러짐에도 쉽게 넘어지고 심한 경우 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년기에 골절을 입게 되면 단순한 부상이 아닌 삶 전체의 질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백질 섭취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고기 잘 못 먹는 나이에 단백질은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질문의 답을 차근차근 찾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 꼭 맞는 단백질 섭취법부터 무엇을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그리고 잘못된 상식은 무엇인지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우리 몸을 지키는 단백질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고요? 그저 근육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60대 이후의 건강을 단단히 지탱해주는 핵심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첫 번째, 단백질은 근감소증을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 근육은 점점 줄어듭니다. 40대부터 매년 1%씩 빠지기 시작해서 70대에는 절반 가까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 근육 손실 속도를 늦추고 기존 근육도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력과 균형 감각을 지켜 일상 속 작은 사고도 막아주는 방패 같은 존재입니다. 세 번째, 단백질은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우리 몸의 면역 세포, 항체, 효소 등은 모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충분한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면역력의 중요성이 커진 요즘, 단백질 섭취는 필수 중의 필수입니다. 네 번째, 단백질은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백질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의 뇌 기능 유지를 위해서도 단백질은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은 피부와 모발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백질은 피부 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재료이기도 하고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도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피부 탄력도 유지되고 머리카락도 빠짐없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죠. 이처럼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의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핵심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고기는 소화가 안 되고 단백질 보충제는 뭔가 찝찝하고 그런 고민도 물론 이해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단백질을 챙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단백질이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 속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단백질 섭취 방법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하루 3끼의 단백질을 나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한 번에 몰아먹는다고 해서 몸에 다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아침, 점심, 저녁마다 적당히 나눠 먹어야 근육 합성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삶은 달걀 12개와 두유 1잔,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생선구이, 저녁에는 된장찌개에 두부 듬뿍 넣고 밑반찬으로 멸치볶음이나 계란말이를 곁들이는 식이죠. 두 번째,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식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질기고 기름진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살코기, 닭가슴살, 흰살 생선, 달걀, 두부, 요거트 같은 소화가 쉬운 단백질 식품이 더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삼계탕은 부드러운 닭고기와 국물 속 영양이 가득해서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딱 좋고요.
오븐에 살짝 구운 연어나 고등어도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오메가-3와 단백질을 동시에 챙길 수 있어 좋습니다. 세 번째, 간식도 활용하면 좋습니다. 끼니 외에도 간단하게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간식들이 있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나 꿀을 살짝 얹어 먹거나 두유 한 팩, 삶은 계란 하나, 치즈 한 조각도 훌륭한 단백질 간식입니다. 네 번째, 밥과 함께 먹는 반찬 구성을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된장국, 청국장, 계란찜, 멸치볶음, 두부조림, 생선전. 이런 익숙한 반찬들이 전부 단백질 덩어리라는 사실. 굳이 비싼 스테이크가 아니어도 우리 식탁에는 단백질이 참 많습니다. 다섯 번째, 근력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을 쓰지 않으면 흡수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갑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단백질 섭취, 가벼운 운동, 이 두 가지를 함께해야 근육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 섭취,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드시죠?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단백질에 대한 속설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OX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같이 맞춰보실래요? 자, 이제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하나씩 맞춰보면서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보다 채소 위주로 먹는 게 건강에 더 좋다. 이 말 과연 맞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채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선 필수 아미노산 유신이 풍부한 고기, 생선, 달걀 등이 꼭 필요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 말 맞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이라도 과하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한 번에 흡수되는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는 피하고 매 끼니에 적절히 나눠 먹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간편하게 해결된다. 정답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보충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 음식을 통한 섭취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보충제만 의존하면 다른 영양소가 부족해질 수 있고 흡수율도 자연식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달걀은 콜레스테롤이 높으니 자주 먹으면 안 된다. 이건 과연 사실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달걀 섭취가 심혈관 질환 위험과 직접적인 관련은 적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오히려 뇌 건강에 좋은 콜린,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뼈 건강을 위한 비타민 D까지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 노년기에 딱 맞는 식품이죠.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육류는 소화가 안 되니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소화가 쉬운 육류를 고르고 조리법만 바꾸면 충분히 잘 먹을 수 있습니다. 기름진 부위나 튀긴 음식 대신 삶거나 구운 형태로 부드러운 닭고기나 생선을 선택하면 위에 부담 없이 섭취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니 괜히 피하거나 오해했던 것들이 꽤 많았죠? 다음으로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상식들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건 그동안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네. 하실지도 몰라요. 고기는 소화가 안 돼서 될 수 있으면 멀리해야 해요. 단백질 보충제 한 잔이면 하루 영양 끝 아닌가요? 계란은 콜레스테롤 때문에 자주 먹으면 위험하대요. 혹시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거나 나도 모르게 믿고 계셨던 건 아니신가요? 지금부터 시니어분들이 흔히 알고 계신 단백질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볼게요. 첫 번째 잘못된 상식, 고기는 노인에게 부담이 되니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낫다. 물론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떨어지고 고기를 꺼리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고기를 피하다 보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고 그로 인해 근육이 줄고 체력이 떨어지고 낙상 위험도 커지게 됩니다. 중요한 건 고기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소화되는 부위를 적절히 선택하는 것입니다. 닭가슴살, 오리고기, 흰살 생선, 달걀처럼 부드럽고 지방이 적은 고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오해, 단백질 보충제만 챙기면 편하고 완벽하다. 단백질 보충제는 단기간 보충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 3끼 식사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 등 다양한 영양소는 빠져 있죠.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전체적인 영양 균형을 고려하면
자연식이 훨씬 낫습니다. 보충제는 도움이지 대체가 아니라는 점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해. 계란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자주 먹으면 해롭다. 오래된 정보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음식 속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계란은 콜린, 루테인, 비타민 D 등 노년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매일 12개 정도는 부담 없이 섭취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 오해. 단백질은 근육 운동할 때만 먹는 영양소다. 물론 운동과 단백질은 찰떡궁합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 면역, 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지만 운동을 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단백질 섭취는 절대 빠질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오해.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건강에 좋다. 단백질도 결국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간혹 위장장애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에 맞춰 끼니마다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상식 하나가 우리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정확하게 알고 내 몸에 맞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챙기셔야 할 때입니다. 다음으로는 단백질 식품끼리 어떤 조합이 잘 맞는지 음식 궁합에 대해 알아볼게요. 같이 한번 짚어볼까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 흡수율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단백질 식품과 궁합이 잘 맞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되는 피해야 할 조합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계란 시금치. 계란은 단백질과 비타민 D가 풍부하고 시금치는 철분과 엽산이 많은 채소죠.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은 물론 혈액 건강과 면역력까지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계란 프라이에 데친 시금치 무침 한 접시, 정말 좋은 조합이죠. 두 번째, 닭고기 브로콜리. 닭고기는 지방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와 섬유질이 풍부해서 닭고기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닭가슴살을 구워 브로콜리와 함께 샐러드로 먹거나 닭볶음탕에 브로콜리를 살짝 곁들여 보세요. 세 번째, 두부 미역국.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식품이고 미역은 요오드와 칼슘이 많아 뼈 건강과 갑상선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칼슘과 단백질을 동시에 보충해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생선 마늘.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와 단백질이 풍부하고 마늘은 항균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노년기 인지력 저하 예방에도 좋습니다. 고등어구이 위에 마늘 슬라이스를 얹어 드셔보세요. 자, 그렇다면 단백질과 궁합이 좋지 않은 조합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첫 번째, 단백질 탄산음료. 고기를 먹을 때 탄산음료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지만 탄산은 위산을 희석시켜 단백질 소화를 방해합니다. 대신 물이나 보리차, 따뜻한 국물류가 훨씬 낫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 과도한 지방. 삼겹살에 마요네즈 소스, 튀긴 닭고기에 크림 파스타를 곁들이는 식사. 단백질 섭취는 되지만 지방 과다 섭취로 오히려 체중 증가와 혈관 건강에 해가 됩니다. 가급적 기름기 없는 조리법을 선택해주세요. 세 번째, 달걀 설탕. 계란찜에 설탕을 많이 넣거나 달걀 노른자와 설탕을 함께 조리하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흡수율이 낮아지고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계란은 담백하게 최소한의 간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 그 이상입니다.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흡수 상태도 건강도 달라질 수 있죠. 다음은 단백질 섭취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좋다고 무조건 많이 먹었다가 오히려 탈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해요. 단백질이 좋다니까 많이 먹고 있는데 왠지 속이 더부룩하고 콩팥도 찌릿한 느낌이 들어요. 혹시 단백질 섭취하면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백질은 분명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 분들은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은 섭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백질이 몸속에서 분해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단백질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질환이 있거나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는 분이라면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삼겹살이나 튀김류처럼 기름진 단백질 식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심혈관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살코기 위주로 굽거나 삶는 조리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소화력이 약한 분은 식사량을 나눠 드셔야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에 시간이 걸리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한 끼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루 3끼 또는 45끼로 나눠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단백질 보충제는 주의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보충제 중 일부는 당분, 인공 감미료, 합성 첨가물이 들어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충제만 의존하면 다른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기 쉽죠. 보충제는 보조일 뿐 주식사는 꼭 음식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약을 복용 중인 분은 단백질 섭취 시 상호작용을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장약이나 고혈압약, 이뇨제 등을 복용하고 있다면 단백질 과다 섭취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은 무작정 고기 섭취를 늘리기 전에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풍 환자는 고기류 섭취 시 퓨린이라는 물질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고 간 질환이 있는 분은 단백질 대사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백질은 강력한 건강 도우미이기도 하지만 내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면 숨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의 종류, 조리법, 섭취량, 복용 중인 약 등을 모두 고려해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은 언제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하루에 어느 정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단백질 섭취, 타이밍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단백질 대체 언제 먹어야 제일 좋은 건가요?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한지 감이 안 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단백질은 먹는 양뿐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섭취 타이밍과 방법이 건강 유지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하루 권장량부터 짚어볼게요. 60대 이상 성인의 경우 보통 체중 1kg당 1.0g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72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생각보다 많다고요? 그렇지만 막상 식단으로 계산해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 1개엔 약 6g, 닭가슴살 100g엔 약 24g, 두부 반모엔 약 10g, 요거트 1컵엔 약 5g, 이렇게 하루 식사에 자연스럽게 나눠 넣으면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섭취 타이밍입니다. 첫 번째,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빠지면 근육이 빠르게 분해되고 에너지 대사도 저하됩니다. 달걀, 두유, 요거트, 치즈, 두부구이 등 가벼운 단백질 식품을 꼭 포함해주세요. 두 번째, 운동 직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육 합성 효과가 가장 큽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스쿼트라도 운동 후에는 삶은 계란이나 두유, 닭가슴살 슬라이스 등을 소량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저녁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몰아서 먹는 건 피해야 합니다. 야간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저녁에 고기류를 과하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수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두부나 흰살 생선, 달걀찜처럼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번째, 단백질을 하루 3끼에 고르게 나눠 먹는 게 핵심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2030g 정도씩 끼니마다 분산해서 섭취하면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체력 보존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섭취와 물은 함께 가야 합니다. 단백질 대사를 돕기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합니다. 하루 1.5ml의 수분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이처럼 단백질은 먹는 양도 중요하지만
먹는 타이밍과 분배가 건강의 열쇠입니다. 무엇보다 꾸준히 몸에 부담 없이 드시는 것이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백질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따뜻한 마무리 멘트로 정리해드릴게요. 예전처럼 막 뛰고 밤새 돌아다니진 않지만 우린 지금도 여전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하루를 지탱해주는 힘, 그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조금씩 줄어가는 체력, 갑자기 무거워진 몸, 계단 오르다가 숨이 차고 문득 주저앉고 싶은 날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럴 때 꼭 기억해주세요. 지금 내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이라는 사실을요. 단백질을 챙긴다는 건 단순히 음식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즐기겠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뭘 더 챙기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한 숟가락의 두부, 한 조각의 달걀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단백질이 여러분의 몸을 지키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그리고 든든하게 바꿔줄 겁니다. 늘 그렇듯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한 한 끼로 당신의 내일을 준비해보세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건강하게 만나요.